안녕하세요. 황병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김승호 회장님이 저술한 동해 속성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욕심은 리스크를 낳는다. 이 욕심이 대중에게 옮겨 붙으면 낙관이라는 거품이 만들어진다. 거품은 폭락을 낳는다. 모든 욕심의 끝은 몰락을 품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절망은 희망을 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적인 생각이죠. 이런 걸 바로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다. 남의 돈을 존중하다 보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100억은 거금이지만 일정한 소득을 손실 없이 만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적은 돈이다.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276만 원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100억 원을 가진 자산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저는 돈의 속성이란 이 책에서 딱 책을 덮었을 때 가장 머리에 남았던 문장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100억을 가진 자산가나 276만 원의 정기적인 수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정기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제 주변에 100억 자산가 있는 분들 좀 여러 분 계세요. 근데 딱 보면 어떻게 보면 부자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계속 돈 걱정을 하니까요. 계속 돈 걱정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276만 원이면은 보통 우리나라 한 4, 50대 평균 밑에 해당하는 소득 아닌가요? 거의 300만 원 지금 버는데.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100억을 그냥 은행에 그냥 넣어놓는다. 뭐 이자율 별로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100억을 자기 집 금고에다 넣어놓는다. 그 신문지 넣어놓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그 100억을 꺼내서 사업을 시작한다. 근데 그렇게 이익을 낸다는 게 그렇게 수월치는 않다는 얘기죠. 그럼 276만 원은 직장생활 하면서 그 돈이 계속 들어오거나 아니면 조그만 자영업을 하면서도 이 돈이 진짜 성수기 비수기에 별로 차이 없이 계속 들어온다면 276만 원을 가져간 사람이 더 부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제 얘기를 듣는 90%의 사람들, 저도 이해를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사가지고 읽어보면 나중에 가서 이해가 다 됩니다.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보통 그 액수의 100배 규모 자산의 힘과 같다. 버는 것은 기회와 운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지키는 건 공부다. 경험과 지식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치다. 제가 4가지 능력 중에 버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운도 좀 굉장히 잘 따르는 편이었고, 근데 이거를 지키는 거는 공부의 힘이라는 걸 여실히 제가 이제 느꼈어요. 저도 이제 2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지킬 수 있는 거는 공부 없이는 절대 지켜내지 못합니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제 또래네요. 가장 좋은 나이네요. 부자가 되기. 자본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다는 날이고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다. 노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가 여태까지 형성한 그 자본에 의해서 수익이 나온다. 그럴 때가 진정한 부자란 얘기라는 것 같아요.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는 있나? 없다.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릅니다가 정답인 이유는 미래는 과거 데이터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데이터에 함유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네요. 근데 경제 전문가들은 과거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들은 아무 이익을 취할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것을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시장이 다른 곳으로 갈 때
반대로 갈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시장보다 성공할 수 있다. 나는 투자나 사업에서 왕령과 이론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투자나 사업을 잘해왔고 지금도 잘 벌고 있는 사람만 믿는다. 여기서도 오랜 기간은 아주 중요하다. 30년. 이 30년이라는 숫자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주에 제가 리뷰할 해빙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토속 리턴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30년, 30살 언저리 그리고 60살 언저리에 큰 운이 들어오는 어떤 시기가 있고 크게 변화되는 어떤 시기가 있다요. 토성이 태양주리를 한 바퀴 도는데 29.5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거를 토속 리턴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람의 운도 거기에 궤를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리에 없는 사람을 하대함으로써 자신을 결코 높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감심이었으면 그의 운은 더 이상 발현될 수 없다.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뒷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해서는. 인간의 마음은 말에 나타나고 말에 정이 없으면 남을 감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 사람은 마음이 오고 간 후에 이론과 논리가 더해질 뿐이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그들은 선진국이 아니라 그냥 강국이었을 뿐이다. 이거는 C19가 발현되기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저희가 선진국으로 일컬었던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이러던 나라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걸 딱 보면 저 나라들은 근세 들여서 그냥 식민지를 많이 취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자본가 아니면 노동력으로 부자가 되고 선진국이 된 나라들인데 그 문화란 수준, 정신적인 수준이나 이런 공동체 의식이 별로 거래된 거죠. 그냥 강국이었고 선진국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시간 많은 돈을 거느릴 만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이 당신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당신은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의 주식을 하나 사서 시작하기 바란다. 단언컨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지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는 그런 사람에게 우연히 들렀어도 순식간에 돌아 나온다. 부는 물건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에게 붙는다. 재물의 형태는 결국 물건이기 때문이다. 재산을 모을 때는 자식같이 아끼고 살피며 모으면서 투자할 때는 가이드 단체 관람이라도 간 것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돈을 벌 때는 진짜 아끼고 전략하고 쓸 거 안 쓰고 뭐 먹고 싶고 못 먹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아요. 저축을 하고. 근데 투자할 때는 이웃사람, 아는 지인, 내 청와대 문고리 그쪽에 사람 얘기인데 이런 얘기만 들으면 확 돌아가지고 그냥 막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하고 가는 뭐 가이드 단체 여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따라오세요 하면 훅 따라가는, 거기가 가는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이게 이제 경제적 지식이 없다는 거죠. 경제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사람은 그렇게 애써 모아도 한순간에 그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자신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냉혹한 벌을 내려 재산을 몰수해버린다. 주식과 그 주식이 거래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돈을 번다. 진정한 투자자는 친척이나 친구에게도 투자를 권하거나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어차피 나올 때는 같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국 부자들은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됐다. 사업소득의 47%고 부동산 투자에서 부자가 된 사람은 21.5%랍니다. 이들은 사업에서 돈을 벌어 부동산에 인형 자본으로 투자를 해왔고 월 500만 원을 저축하며 산다. 저축을 통해 평균 12정 정도를 모아 총 종잣돈 5억 원을 정도로 투자 자금을 만든다. 평균 나이는 44세.
자산 운영의 핵심 목적은 주로 현상 유지이다. 김승호 회장이 생각하는 부자, 백만장자는 첫 번째,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 여러분들 아파트 살 때 다 융자 받아서 사죠. 네, 융자 없이 본인 소유를 하고 있어야지 일단 부자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41만 1,584원을 넘는 비근로소득. 그러니까 뭐 상가에서 임대료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온다거나 이런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 비근로소득이 20억이 넘는 자산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있어야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을 소유자.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 소유자. 한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적인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욕망 억제력이 있어야 되죠. 맨 처음에는 1억을 간절히 원하고 1억 딱 되면 10억을 간절히 원하고 10억을 벌면 100억, 100억을 벌면 1000억, 1000억을 벌면 조를 끝까지 그 바닷물에 먹으면서도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스스로의 삶의 철학과 자존감을 가져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 돈이 있으나 언제든 명품을 살 수 있지만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시골의 작은 집에 살아도 자기 집이 있고 비근로소득이 동네 평균보다 높고 그 수입이 만족하면 이미 부자다.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산술적인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가격 형성 과정이 불분명해서 끊임없이 비교 추적해야 감이 생긴다.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그러려면 주식 투자만큼이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다. 현재 경제사회의 틀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내 삶의 가치를 다른 가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다. 가난이 깊어지면 오히려 탐욕이 생기며 울분이 쌓이고 몸에 화가 생기며 건강을 해치게 된다. 삶이 어려워진 사람은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제는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2% 정도의 물가 상승률과 이자 과세 15.4%를 떼고 나면 사실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은행이 현재 1.75%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달 급여에서 50만원 정도의 돈을 빼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 만약 15년 전인 2005년 당시로 돌아가 매달 50만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의 총액은 약 5억 원의 가치를 지닌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그 돈으로 은행 적금을 들었다면 겨우 1억 원이 조금 넘는다. 지혜는 기초 학문으로부터 시작된다. 투자는 지식과 지혜가 합쳐져야 성공한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오만해지고 지식이 없는 지혜는 허공만 앉게 된다. 성공한 대가들은 대부분 비슷한 철학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가 변동성이나 국채이자율 추이에 대해 설명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욕망과 좌절을 이해시키기 위해 숫자로 설명할 뿐이다. 만약 여러분이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낼 사업체를 현재 운영 중이라면 그 빌딩을 소유할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지만 건물주 위에는 은행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사업체들도 사실은 모두 부동산 이익을 동시에 취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쉽다는 것이다. 공부를 잘한다고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지만 질문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 쓰면 갚아줘야 한다. 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못 가게 되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돈을 보내주면 된다. 그것이 상식이다. 제가 애견샵을 운영을 하는데 예약제로 운영을 하죠. 근데 자기가 못 올 것 같으면 뭐 하루나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날 당일 아무 연락이 없어요. 강아지 미용을 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2시간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벌게 돼요. 컷의 종류가 틀리니까. 그러면 저희 미용사들은 그분이 손님이 와서 강아지를 맡겨야지 2시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그
수고료를 받는 거잖아요. 말도 없이 그 사람이 많으면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용사들은 3만 원에서 10만 원의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래요. 2번 정도 그렇게 노쇼를 하면 그냥 전화번호에 예약받지 말 것이라고 그냥 기록하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서든지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승호 회장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다. 1시에 점심 식사를 예약을 했는데 못 가게 되면 그 식사값이 한 1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을 보내주라.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식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뭐 음식과 뭐 재료, 음식 재료, 그리고 사람, 그리고 셰프들, 그 사람들을 다 맞춰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때문에 밥값 내고 다니지 마라. 돈 많으면 밥값을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듣는 욕은 보약이다. 한 번 가져봤던 것을 빼앗기는 슬픔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슬픔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고 청순 가련형의 소녀가 이상형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니 청순 가련한 형은 가족이 될 만한 여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밝고 명랑하고 유쾌한 사람과 살아야 행복하다. 경제기사는 부정적 보도가 관행이다. 한국은 80% 이상이 부정적 기사다. 투자나 사업은 한번 방향을 잃으면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심지어 망할 수도 있다. 집값이 폭락하고 공황으로 현금이 말라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집값 상승 시대 온다 같은 터무니없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니 말이다. 돈만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삶에서 돈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건 돈의 노예가 되는 건 아닌가요? 나는 돈의 중요성과 부자의 길을 이야기할 뿐인데 저축과 투자 혹은 전략에 대해 건드리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을 하는 청년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될 첫 문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다.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못하고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못 낳고 부모를 돕지 못하고 늙어서 일을 찾아야 하고 빚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야말로 돈의 노예 상태다. 제가 예전에 부의 추월차선과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하고 똑같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너무 돈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돈이 인생의 전부냐,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도 어느 강연회에서 가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냐고. 저는 그 댓글에 그냥 그렇게 달았어요. 인생의 전부라고. 진짜 맞아요. 돈이 있어야지 병원을 가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 그거 맞잖아요. 근데 돈에 대한 그 자기의 생각과 관념 자체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반백년 살았는데 딱 맞아요. 이 말이. 한국의 노년 빈곤층은 비율이 50%에 가깝다. 노년층 자살률은 세계 1위고 자살 이유의 3분의 1은 경제적 이유다. 젊어서 돈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 좀 비참하네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의 반 정도예요. 자, 1편과 2편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고 행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분이세요. 꼭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과 같이 읽으면 좋을 콜라보를 이룰 수 있는 해빙이라는 책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